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자본예산, 현금 흐름 추정과 관련한 부분은 정리를 드린 것 같네요. 자, 기출문제를 한번 먼저 보면서 리뷰하고 경제성 평가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6페이지 보시면 2008년도이긴 하지만 현금 흐름 추정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약솔하십시오 해갖고 10점 배점으로 나왔네요. 우리 같이 공부했던 설비 대체 문제로 대표해갖고 정리했던 부분이지만 각각의 경우에 다 녹아있는 일종의 뭔가요? 가정이죠. 가정 6가지 2008년도니까요. 충분히 올해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경우여서 물론 10점 배점은 아닐 거예요. 올해 나온다면 한 3점이나 나올 수 있다면 쓸 수 있게끔 정의를 하셔야겠죠. 다시 본다면 증분 기준, 어떤 형태로든 증분 접근법이 의사결정을 할 때, 대안 선택을 할 때 원칙적인 경우가 된다는 거 우리 12가지의 각 시점별 현금 흐름을 추정하면서 판단할 수 있었어야 되는 경우겠고, 충분하게 체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증분 기준이라는 내용을 쓸 수 있어야 될 테고요. 그 안엔 사이드 이펙트나 잠식 비용 또는 기회비용, 메모런가 이런 것들이 각각의 단계에서 정리가 된다는 거 다시 기억해야겠죠. 두 번째는 세후 기준이 꼭 돼야 되겠다는 거. 각 단계에서 관련된 세금 효과는 필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였죠. 세 번째는 영업현금 흐름 추정할 때 필히 기억할 부분이겠죠. 자본예산은 설비 취득의 문제와 다름없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이제 영업현금 흐름을 추정함에 있어서 손익계산서부터 시작을 해서 매출은 다 현금이다. 영업현금 유출 비용을 별도로 고려하겠다. 이렇게 검토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는 절대 현금 유출이 항목이 아니라는 거. 다만 세금 효과는 플러스 효과로 나타난다는 거 우리 EBIT 공식에서 확인했던 경우입니다. 자, 금융비용이요. 우리 계속 이어서 공부하겠지만 타인자본 비용뿐만 아니라 더 높을 수 있는 자기자본 비용까지 고려해갖고 가치평가의 모델상에서 뭔가요? 할인율로 적용할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실제 현금은 나가지만 현금 유출 항목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 별도의 단락으로 검토했듯 운전자본 효과요. 설비가 새롭게 취득이 되면 그만큼 생산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운전자본이 더 필요할 수 있겠고 현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것과 별도의 항목으로도 검토했던 뭔가요? 얘는 기간별 증분 기준이 필히 고려가 돼야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계속 검토될 수 있는 경우였죠. 인플레이션이요. 현금 흐름을 명목으로 추정한다면 할인율도 뭔가요? 명목 이자율을 써야 되겠다는 거 또는 실질은 실질 이자율로 대응해야 된다는 일관성을 얘기한다는 거. 관련해 갖고 이제 문제 나온다면 올해는 뭔가요? 이 6가지 중에 4가지 이상 서술하십시오 이런 형태가 될 테니까 접근하는 건 이름표는 정확하게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융비용인데 타인자본 비용 또는 차입금이자만 뭔가요? 얘기한다거나 또는 감가상각비 이런 각각의 명칭을 제대로 못 썼다 그러면은 최소한 1점, 2점 감점이 될 테고 그 다음엔 조금은 뭔가요? 체득된 내용에 근거해서 한 줄, 2줄 정도 서술하는 거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7페이지에 2017년도 30점 배점으로 나왔던 문제네요. 다른 거 아니겠죠? 이제 설비 대체 문제를 뭔가요? 케이스로 해갖고 각 시점별 우리 검토했던 12가지 또는 11가지의 뭔가요? 현금 유입 또는 유출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끊어서 좀 재밌게 정리했던 문제로 보여집니다. 같이 한번 보죠. 독립적인 상황이니까 당연히 요구사항 큰 2개,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해갖고 8개로 나눠서 쪼개서 문제를 출제했네요.
양가로 1번에 구기계를 신기계로 대체하기 위한 자본 예산 투자 의사결정에 직면해 있다. 동그라미 1번 투자 기간 동안 매년 발생하는 순현금 흐름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을 제시하세요. 뭐였나요? EBIT 또는 EBITDA로 뭔가요? 귀결되는 그 공식을 그냥 쓰랍니다. 이 점이니까 쓰시면 되는 경우겠죠? 자, 그럴 경우 아직은 체득이 좀 안 될 수 있는 경우가 우리 현금흐름 추정 기본 원칙에서 이자 비용을 포함한 금융 비용은 뭔가요? 어떻게 했나요? 현금 유출로 보지 않기 위해서 손익계산서에서 이제 뭔가요? 현금 흐름으로 바꿀 때 유령 취급했죠. 이자 비용은 없는 거로 간주하겠다. 그거를 단서로 제시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닌 공식이요, 공식. 자, 이것도 마찬가지, 한 줄로 쓰면 있었고, 2점이다 그럴 때, EBITDA 쓰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뭔가요? 감가상각비, 절세효과, 그대로 쓰면 되는 경우인데, 이대로 쓰면 2점쯤에 1점밖에 안 돼요. 증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겠다는 거. 우리 예제로 봤듯, 특히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구기계 감가상각비에 대비해서 신기계로 대체했을 때 증가되는 감가상각비 절세효과를 봐야지 그냥 빨간색 없이 하면 2점이죠. 2점 배점이라면 1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투자 시작 시점에서 현금 유입과 유출 항목을 예로 두 가지 제시하십시오. 자, 외워야 될 건 외워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투자 시점에선 현금 흐름이 5가지 기억하고 있죠? 어떤가요? 신기계 취득원가 돈 나가는 거 있네요. 이게 돈이 들어올 리는 없을 거예요. 마이너스 효과 여기서 얘기하는 현금 유출 항목의 대표가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뭔가요? 세금 효과 관련해서 투자세액공제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플러스 효과가 된다는 경우니까 현금 유입 항목으로 추가적으로 뭐였나요? 구설비 처분 대가 플러스 항목이네요. 추가적으로는 처분과 관련한 세금 효과 마이너스가 될 테고요. 추가적으로 뭔가요? 운전자본의 마이너스 효과 플러스 2개 마이너스 3개네요. 2개씩 쓰는 거 어렵지 않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연습이 되셨다면 뭔가요? 외웠으면 뭐 정확하게 2가지씩 골라내는 거 어려울 리는 없겠는데 혹여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세금 효과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고 이건 플러스니까 뭐 관계가 없겠고요. 요거겠죠.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처분 손실이 되면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 부호 조정만 해도 2가지 충분히 제시했을 거예요. 세 번째 똑같네요. 투자 종료 시점에서의 현금 유입과 유출 항목의 예를 2가지씩 제정하세요. 뭐였나요? 잔존 가치죠. 신설비 이제 처분해야 될 테니까 플러스 효과 관련해 갖고 뭔가요? 세금 효과의 마이너스 항목이 있겠고 이거 증분이라 그랬습니다. 관련해 갖고 구설비 처분이 된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유지했었다면 우리가 받아낼 수 있었던 부분을 이제 신설비 대체로 결정했다면 못 받게 되는 거니까 구설비에 대한 잔존가치 마이너스 효과 있겠고요. 세금 효과는 또 마찬가지로 리버스가 될 테고요. 추가적으로 운전자분은 어떤 경우에도 마지막 연된 리커버리가 되겠다는 것까지 본다면 2가지씩 정리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을 거죠. 추가적으로 뭔가요? 칸을 비워놓은 거 요 영업현금 흐름도 당연히 마지막 N차년도에도 일어날 겁니다. 통상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6가지 중에 2가지씩 제시하는 거 전혀 어려움 없겠죠. 자, 전형적으로 뭔가요? 느껴지듯 외워야 될 공식이에요. 자본예산 첫 번째 카테고리인 현금 흐름 추정 문제다 그러면 설비 대체 케이스를 상정해서 제가 강의 드렸던 요 11가지 또는 12가지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전혀 못 쓰는 이건 소설 써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있는 건 있는 거니까.